안녕하세요, 문쌤입니다. 자, 어제요, 효성중공업이 8%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으로 끝났는데요.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뉴스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신재생 뜨자 변압기 불티 10년 만에 호황,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자, 전기차와 신재생 변압기가 불티나면서요, 5월 수출액이요 139%를 상승을 했고요. 미국, 유럽 쪽에서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효성중공업이 수주가 20%가 급등을 했고, 더불어 HD 현대일렉트릭 역시도 목표치의 35%를 상승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변압기가 뭐냐 이겁니다. 자, 요 그림이요,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기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이 발전소가요, 주택과 공장과는 멀리 떨어진 해안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먼 곳에서 전기를 먼저 쏘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뿜어줘야 되는 전기를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다 보면은 필요한 곳으로 넣어주려다 보면 그 높은 전압을 낮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변압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가 모여 있는 곳이 변전소가 있는 것이고요. 왜 미국과 이런 유럽에서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을 하느냐? 네, 첫 번째 이유는요, 전기차의 보급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만 보시더라도 25년도에 2천만 대, 그리고 30년대는 4,680만 대의 글로벌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전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네, 당연히 새로운 전력 시설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서요, 전력 사용 비중입니다. 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 운송수단은요, 예전에는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네, 운송수단 뭐 전기차 이런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도에는요, 이렇게 운송수단의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뭐 빌딩과 산업의 비중은 뭐 그전에도 높았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새로운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설비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미국 내 반도체 2차 전지 공장을 증설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장과 그리고 내부의 전기 시설은 필수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공장에 당연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다른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설비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내 30% 설비가요, 수명인 70년을 다 넘길 예정이랍니다. 10년 이내에요. 자, 게다가 50년 이상 노후화된 설비도요, 전체의 25%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이요, 80년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황토색이 70년짜리들입니다. 보통 70년을 넘기면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게다가요, 미국 지역의 그 송배전 전력의 90%는요, 대형 변압기를 통해서 전국에 송전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내 설치된 대형 변압기의 70%가요, 지금 현재로 25년 이상이 된답니다. 보통 이 대형 변압기 수명을요, 30년에서 많게는 40년으로 보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교체가 예상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요, 미국의 전력 개통에서요, 탈탄소화를 달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라는 게 뭡니까? 네, 화력 발전을 안 쓰고 새로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양광을 쓰고 풍력을 한 그 전기는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네, 당연히 새로운 송배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네, 앞으로의 발주가 기대되어지는 대목입니다. 효성중공업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자, 미국이 리쇼링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IRA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내에 이 제조법인인 이 효성 테네시 공장을 2019년도에요, 5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한 거예요. 자, 물론 기술의 숙련도가요,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별로 못하나 봐요, 이런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을 올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는데요, 요 숙련도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되면 당연히 효성중공업의 이익으로 잡히겠죠. 또 다른 효성중공업이 잘하는 일이 요 ESS, 내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ESS를요, 2021년도 3월에요, 유럽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전력과도요, 1977억 원짜리 ESS 기자재를 공사를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의 세계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중에서요, 판매 점유율을 보시면요,
자, 아시아에서요, 판매 점유율이 72%나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인도, 예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7%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줄어서요, 2%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의 5%, 그리고 중동의 5%, 그리고 북미의 8%, 그리고 남미 부분도 2%의 판매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또 다른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변압기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구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구리가요, 변압기 원가의 40%를 차지한답니다. 자, 3개월간의 차트인데요. 많이 구리 가격이 내려온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벌크선 운임 지수입니다. 자, 고점 대비 50%나 빠진 거예요. 벌크선이 뭡니까? 큰 기자재 같은 거를 실어 나르는 배잖아요. 그 배 운임이 줄어든다는 건 당연히 그 부분은 이익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이제까지 효성중공업이 해오던 일, 즉 잘하던 일을 설명한 겁니다. 해오던 일이 잘 되면 돈을 벌겠고 그 버는 돈으로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 효성중공업에 히든카드가 하나 더 있다 이겁니다. 네, 바로 수소 사업입니다. 효성이 그림을 그리는 이 로드맵이에요. 자, 얼마 전에요, 독일 가스 전문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요, 51대 49로 해서요, 린데 효성 하이드로젠이라는 기업을 만들어냅니다. 자, 린데그룹은요, 세계에서 수소 충전소를 가장 많이 구축한 회사예요. 전 세계에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가요, 350여 군데인데요. 이 중에서 린데그룹이 150여 곳을 구축을 했답니다. 즉 42%를 구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국내 1위 수소 충전소 기업 아닙니까? 즉 글로벌 1위와 국내 1위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23년 올해죠, 울산 용영공장 부지에다가요, 연간 1만 3천 톤급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고 조만간 완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완공과 더불어서 120여 곳의 수소 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액화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효성은요, 이미 효성화학에서 부생수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생수소를 가지고 액화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액화를 만드는 기술은 린데그룹이 세계 최고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액화수소란요, 기체 수소를 영하 253도의 극저온으로 액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피의 8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요, 저장과 운송이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충전에 걸리는 시간도 액화수소가 4배나 빠릅니다. 이 때문에 액화수소는 운송용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거예요. 수소를 액화하는 데는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 액화수소의 2%에서 3%가 증발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액화수소는 운송용에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 운송용에는 또 적합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자, 참 딜레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소는요, 항공기 같은 빨리 써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수소 항공기에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18년도에요, 공업화학에 실린 수소 액화 저장 기술 및 응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요, 이 액화수소의 기화는 외기 온도, 즉 바깥 온도와 액화수소의 온도 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저장 용기의 단열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저장 용기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네,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가 떠오르죠. 이렇든 저렇든 효성의 수소 산업은요, 미래의 이 궁극적인 에너지의 수소에 목숨을 걸어보겠다, 이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효성중공업이 이 린데그룹과 협력을 해서 원하는 건 뭘까요? 충전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혹은 액화 기술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오너들이 알겠죠. 그래서요, 이 조현준 회장은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효성이 추진하는 액화수소 사업의 핵심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네요. 글로벌 수소 소비량의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로요, 2020년도에 10이라는 요 숫자가요, 2050년도에 78이라는 숫자로 바뀌네요. 즉 7.8배의 수소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기대되어지는데요. 자, 분명히 다가올 미래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가올 미래가 앞으로도 10년 혹은 20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지금 효성에서 만들어내는 그 액화수소는요, 그레이 수소예요. 자, 이 수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생산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전 세계의 96%를 발생을 하는 그레이 수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그레이 수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갖고 저장을 해서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를 블루 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결국엔 태양광이든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 분해한 그린 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인 거죠. 그런데 효성중공업과 린데그룹은 이 그레이 수소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즉, 친환경이지도 않은 수소를 장기적인 미래에 쓰일 공법으로 생산하는데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좀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그림은 따로 있긴 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투자자님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입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순이익이 48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다 보면은 그 효성에서 제일 잘해주는 게 뭡니까? 배당 아닙니까? 네, 이 배당도 조금은 줘보지 않을까? 뭐 기대 아닌 기대도 좀 해보긴 합니다만은, 자, 문제는 밑에 있는요, 요 부채 비율인 거예요. 작년에 325%, 올해 376%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부채가 높냐 이겁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회사인 지능기업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48.5%를 갖고 있는 지능기업이요, 예전에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공사를 했던 회원역의 복합시설을요, 인수를 한 거예요, 효성이. 그러면서 인수한 금액에다가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요, 부채 비율이 좀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게 지능기업의 영업 부분인데요. 자, 매출액 증가 중입니다. 영업이익 아주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요, 거의 더블이 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요, 100%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키워서요, 나중에 좋은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이 효성중공업의 부채 비율이 확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다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테네시 공장 500억이란 돈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 500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액화수소 공장을 만드는 것도 1,500억이라는 돈이 들고요, 완공과 함께 이루어질 충전소 역시도요, 1,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탈 3,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돈 역시도 당연히 땡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정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당연히 이 부채 비율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가 잘 운영을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입니다. 지금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지금 추세가 우상향의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위에 짝대기 두 개를 그어놨어요. 네, 과거 전고점을 이루는, 즉 저항선 두 개인데요. 하나가 97,000원인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96,000원 정도의 수준인데요. 자, 요 부분을, 자, 요 지금 월 초인데도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밑에 지금 거래량은 초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까? 이때 이 거래량이 쭉 크게 터지면서 이 양봉이 쭉 올라준다면 뭐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은 변전소 같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완공하는 이 액화수소 공장에 대한 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달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요, 제가 기업가, 내가 효성의 회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 회장은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요, 지켜보신다면 투자가 보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